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로 내린 데 이어 최근 방한한 IMF 한국 미션단도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인 2.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시티와 바클레이즈, JP모간 등은 이보다도 더 낮은 1.8%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이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내수 회복 역시 지연되고 있어서입니다.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온 우리나라 월별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9월 들어 한 자릿수로 둔화했고 그 결과 3분기 수출이 2분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속속 진용을 갖춰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수출은 더욱 꺾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으로 지명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그룹 CEO와 하워드 러트닉 켄터 피츠제럴드 CEO는 강경한 관세론자로 손꼽힙니다. 시나리오를 알고 거기에 맞닥뜨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로서는 중국과 관련돼서 과연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거기에 끼어서 새우등 터지느냐 아니면 살짝 벗겨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튄 물을 잘 받아 마시느냐 후자가 되도록 뭐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하는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내수 부문 역시 트럼프 집권에 따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수 지표들은 8월에 플러스를 기록했다가 이내 9월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정부가 이달 중순편엔 11월 최근 경제 동향에서는 6개월 만에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 지출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예금을 과거보다 더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업도 투자 자금 조달을 할 때 이자 비용이 기존보다는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수출 호조가 내수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은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기를 넘기 위한 금리 인하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가계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목표와 충돌할 수 있어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한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중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관세 부과나 국채 발행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고 이는 또다시 미 국채 금리를 자극하고 달러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이 정도 1,400 약간 높은 정도 그 오르락 내리락을 당분간은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트럼프의 정책이 좀 정리가 되면 그러면 한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크게 오르가 내릴 그런 모멘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 대선을 전후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섰어도 과거와 다른 경제 체질을 감안할 때 당장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고환율이 지속되고 환율 변동성이 심화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10월 국내 공급 물가가 환율 영향으로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고 환율이 급등한 이달부터는 상승폭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 시장에서 민간 차원의 방파제로 여겨지는 순 대외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3분기 말 기준 9,778억 달러에 달했지만 외환 보유고는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율이 되게 높고 이러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이고 전반적으로 교육 조건이 악화돼서 이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어떤 채산성이 악화되고 또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는 트럼프 일기에 미중 무역 분쟁 심화기였던 지난 2019년 달러가 0.5% 강세, 위안화가 1.9% 약세를 보이는 동안 원화는 4.4% 절하되며 높은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더 빠르고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고 환율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입 기업에 대한 어떤 환위험 관리를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외화 부채에 대한 어떤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수익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다변화한다든지 또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든지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자칫 높은 환율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환율이 급등하자 지난번까지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지난달 은행들의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금리가 전달보다 0.3%포인트 넘게 올라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은행들이 일제히 가상금리를 올리며 벌어진 기현상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 대출 상환 부담까지 늘며 가계 소비 여력은 줄어드는 모습으로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9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반등 한 달 만에 고꾸라졌습니다. 소비 심리 역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짝 반등한 소비자 심리 지수는 다시 하락했고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져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사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거 막을 수가 없고요. 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사실 정부가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정책을 활용해서 억제하는 것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법이다라는 것. 그간 금리 인하 지연의 이유로 꼽혔던 부동산 PF 부실 정리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금리를 인하해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당장 돈이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도는 구조가 되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나라의 물건은 비싸게 팔고 수입하는 물건은 싸게 들여올 수 있다면 내수는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법인들,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춰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국제 경쟁을 딱 같이 올려줘야지만 우리 경제가 산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노동 정책이 본격화하면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진정된 물가마저 자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얼어붙은 내수를 녹여 위기를 견딜 힘을 비축하기 위해 적극 재정으로의 방향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금리 인하입니다. 이 실물 경기에 충격이 오지 않는 한 연속 금리 인하에 인색했던 금통위가 이처럼 파격적인 인하에 나선 건 그만큼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성장률을 방어할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취재 기자와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먼저 이 금통위가 오늘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선 배경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수의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3분기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서 한은이 높은 경각심을 갖게 된 걸로 보입니다. 한은은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나마 올해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꺾인다면 수출에서 내수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내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상 밖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게 이창용 한은 총재 설명입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분기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수출이 격감하게 물량으로 액수가 아니라 우리 수출은 지금 뭐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하고 있지만 물량으로 볼 때 3분기 때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그 원인이 뭔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건지를 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경쟁 국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좀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같은 판단 하에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또다시 낮췄습니다. 올해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고 또 내년은 2.1%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또 2026년에도 경제가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라고 언급이 되는데요. 지난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2%를 밑도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케이스는 외환위기 당시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코로나19 팬데믹 또 작년 정도로 정말 몇 안 되는 상황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심각한 내수 부진에도 이 수출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 수출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 텐데 유 기자, 이창용 총재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은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3개월간은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고요. 네.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렇게 큰 폭으로 수정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긴 거고 바로 이것이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이 총재는 미국의 선거 결과 대통령뿐 아니라 상원 또 하원까지 공화당이 휩쓰는 레드 스윕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했던 정책들, 예를 들어서 관세 부과라든지 감세 같은 정책들이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는데 관세 부과나 감세 같은 정책들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영향으로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늦게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 다음 달 FOMC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환율 불안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환율보다는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유 기자, 오늘 금융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순간적이나마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좀 출렁였습니다. 네. 미국 대선을 전후로 나타났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최근 진정 양상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이 점쳐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6원 내린 1,391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결정된 직후에 바로 이제 낙폭을 확 줄이면서 1,396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을 깬 이 깜짝 금리 인하에도 이 주식시장은 크게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반가움보다 이 앞으로가 더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김대현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지만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오늘 2,499선에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2,5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0.06% 상승에 그쳤습니다. 국내 증시를 떠난 외국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4,900억 원과 840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가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는 증시의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현재 4분기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와 수출 부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해는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지난 3분기 수출마저 전분기보다 0.4%포인트 떨어지자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씩 낮췄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복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면 한국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 상승폭이 좀 작았던 이유는 미중의 어떤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좀 더 지배적이지 않다. 당분간 어떤 지표 때문에 증시가 움직이기보다는 1월 달에 미국의 취임식과 정책이 더 중요해졌다. 금리 인하라는 한은의 반전 카드에도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속 2,500선에 머문 가운데 연말에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다시 금리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번 금리 인하로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 차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금통위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렸지만요. 한미 간의 금리 역전차는 또다시 1.75%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원화 가치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원화 가치가 내려가서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현재 환율 수준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환율에 대한 내성을 갖췄지만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좀 밝혔는데요. 다음 달 만료되는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더 키워서 연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하나 밝혔고요. 또 외환시장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에는 정부와 정책 협조를 통해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금통위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2번 연속 내릴 만큼 우리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도 이 2번이나 금리를 내린 효과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얼마나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추산하는 바에 따르면은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0.07%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에도 특히 신규 대출 기준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너무 미미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금융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테니까 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 달라라는 게 이창용 총재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향후 3개월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에 절반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절반인 3명은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총재 본인 역시 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